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돈 좋아합니까? 저는 돈이 좋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치도록 많이 벌고 싶은 돈은 어떻게 해야 나의 품으로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분식집에 갔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하네요. 어머, 떡볶이와 순대를 골랐어요. 메뉴판에는 튀김, 어묵, 라면도 있었는데 왜 떡볶이와 순대를 골랐을까요? 아마도 그 맛을 알고 있고 지금 내가 먹고 싶으니까 골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메뉴판에 잘 모르는 음식이 있다면 떡볶이처럼 쉽게 시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을 나에게로 끌어오고 싶다면, 돈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성향을 가졌고, 어떤 사람에게 가는지를 알아야 하죠. 그래야만 돈이 있는 곳에 내가 갈 수 있고, 돈을 내 곁으로 부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썸네일에서 돈 없고, 백 없으면 최소한 이건 있어야 한다고 했죠? 바로 돈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본론입니다. 요즘 모르는 사람이 없는 김승호 회장의 책이죠. 돈의 속성에서 돈이 가지고 있는 핵심만 준비했습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반복해서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의 속성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돈은 그렇게 여러분의 곁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돈과 친해지길 바랍니다. 돈에 인격이 있다. 정말 끔찍한 범죄자들도 인격이 있는데 돈에 인격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돈에도 인격이 있습니다. 잘해주면 친구들을 데려오고 막대하면 나를 떠나가죠. 심지어 돈은 쿨하기까지 합니다. 뒤끝이 없어서 지금까지 내가 못해줬더라도 오늘부터 잘해주면 다시 내 곁으로 찾아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돈들에게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돈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 복리입니다. 복리로 돈을 버는 속도는 엄청나지만 복리로 돈을 잃어버리는 속도 또한 엄청나다는 거죠. 따라서 복리는 이자와 채무이자 양 측면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돈 빨리 벌어보겠다고 주식, 곧버스를 타다가 여러 명 골로 간 걸 보면 그 속도를 알 수 있겠죠.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 비정규적인 수입은 한 번에 들어오는 돈이라 실제 가치보다 크게 느껴져 소비를 크게 하곤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받는 성과급을 생각해보면 잘 알겠죠. 보너스다 라고 외치며 당장 써버리는데요. 제 생각엔 괜찮습니다. 가끔 그럴 때도 있어야죠. 주의할 점은 가끔씩만 그렇게 쓰라는 겁니다. 이와 반면에 정규적인 돈은 미래를 예측하여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돈은 질이 좋은 돈이라고 합니다. 쉽게 무너지지도 않고 부자의 기반을 쌓는데 도움이 되죠. 우리가 흔히 무시하는 월급이 대표적입니다. 월급, 작고 참 소중하죠?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래의 돈을 가져와 쓰거나 물건을 부주의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르고 보는 신용카드와 정신머리 없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죠.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는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덤벙대는 매력에 빠졌다가는 통장 잔고도 같이 빠져버릴 겁니다. 돈마다 품성이 다르다. 돈은 품성에 따라 돈을 데려가곤 합니다. 품성이 좋은 돈은 이자를 소중히 여기고 돈을 데리고 옵니다. 어렵게 모은 돈은 더욱 견고해지며 질이 안 좋은 돈들마저도 변형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작은 돈이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큰 돈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10억을 상속받았는데 절대 잃지 말라라는 유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식? 안 되겠죠. 부동산? 안 되겠죠. 비트코인? 집에 들어가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할 수는 있지만 절대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절대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확률상 선택지는 예금뿐이겠죠. 지금부터 숫자 놀이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10억의 이자 3%를 받으면 연 3천만 원입니다. 12개월로 나누면 월 250만 원 정도네요. 10억 자체는 크지만 손실 없이 돈을 벌기엔 생각보다 작은 돈입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250만 원씩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면 10억을 가진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장에 갑자기 10억이 꽂히면 어떻게 할 건가요?
앞에서 얻은 힌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 250만 원을 받는 월급쟁이의 생활 수준을 넘어가는 순간 재산은 급속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다.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세금, 즉 내가 누리는 모든 곳에 돈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타는 교통수단부터 수도, 가스 등의 인프라, 모든 것이 남들이 낸 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온전히 여러분이 잘나서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존중받습니다. 참고로 세금 많이 내는 부자들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맨날 욕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돈마다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돌아갈 곳 없이 시간이 많은 돈은 급하게 돌아가야 하는 돈보다 투자했을 때 더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줍니다. 시간이 많은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렇지 않은 돈들까지도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에 필요한 돈을 주식에 물타기 하지 말라니 말입니다.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 첫 번째, 돈을 버는 능력. 두 번째, 돈을 모으는 능력. 세 번째, 돈을 유지하는 능력. 네 번째, 돈을 쓰는 능력. 이 4가지 능력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소홀하면 부자로 오랫동안 살 수 없습니다. 물론 부자가 될 수도 없죠. 돈을 모으는 4가지 습관.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라. 하루 시작부터 활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감사함과 단단함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두 번째, 자고 일어난 다음 이부자리를 잘 정리한다. 이것은 삶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세 번째,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마셔라. 이것은 장점이 많습니다. 네 번째, 일정한 지침과 기상을 해라. 일정함이란 중요한 덕목입니다.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 품이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말고 희생할 각오를 해라. 기록하고 정리해라. 장기 목표를 가져라. 평생 지킬 만한 가치를 찾아라. 모두에게 사랑받는 생각을 버려라.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마지막입니다.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 돈에도 중력이 있습니다. 다만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모으겠다는 간절한 마음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게 모은 돈의 액수가 커질수록 중력이 커집니다. 작은 돈들까지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핵심은 정수가 아닌 배수로 돈이 끌어 모아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부분이죠. 복리를 무시하다니 조금 무식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돈에 대한 속성 12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새롭게 접한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은 영상에서는 담질 않았습니다. 그냥 핵심만 듣고 계속해서 듣고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새 돈에 대한 이해를 하고 돈이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앞에서 들었던 내용들 한 번 더 듣고 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돈에 인격이 있다? 정말 끔찍한 범죄자들도 인격이 있는데 돈에 인격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돈에도 인격이 있습니다. 잘해주면 친구들을 데려오고 막대하면 나를 떠나가죠. 심지어 돈은 쿨하기까지 합니다. 뒤끝이 없어서 지금까지 내가 못해줬더라도 오늘부터 잘해주면 다시 내 곁으로 찾아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돈들에게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돈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 복리입니다. 복리로 돈을 버는 속도는 엄청나지만 복리로 돈을 잃어버리는 속도 또한 엄청나다는 거죠. 따라서 복리는 이자와 채무이자 양 측면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돈 빨리 벌어보겠다고 주식, 곧버스를 타다가 여러 명 골로 간 걸 보면 그 속도를 알 수 있겠죠.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 비정규적인 수입은 한 번에 들어오는 돈이라 실제 가치보다 크게 느껴져 소비를 크게 하곤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받는 성과급을 생각해보면 잘 알겠죠. 보너스다 라고 외치며 당장 써버리는데요. 제 생각엔 괜찮습니다. 가끔 그럴 때도 있어야죠. 주의할 점은 가끔씩만 그렇게 쓰라는 겁니다. 이와 반면에 정규적인 돈은 미래를 예측하여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돈은 질이 좋은 돈이라고 합니다.
쉽게 무너지지도 않고 부자의 기반을 쌓는 데 도움이 되죠. 우리가 흔히 무시하는 월급이 대표적입니다. 월급, 작고 참 소중하죠?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래의 돈을 가져와 쓰거나 물건을 부주의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르고 보는 신용카드와 정신머리 없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죠.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는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덤벙대는 매력에 빠졌다가는 통장 잔고도 같이 빠져버릴 겁니다. 돈마다 품성이 다르다. 돈은 품성에 따라 돈을 데려가곤 합니다. 품성이 좋은 돈은 이자를 소중히 여기고 돈을 데리고 옵니다. 어렵게 모은 돈은 더욱 견고해지며 질이 안 좋은 돈들마저도 변형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작은 돈이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큰 돈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10억을 상속받았는데 절대 잃지 말라라는 유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식? 안 되겠죠. 부동산? 안 되겠죠. 비트코인? 집에 들어가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할 수는 있지만 절대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절대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확률상 선택지는 예금뿐이겠죠. 지금부터 숫자 놀이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10억의 이자 3%를 받으면 연 3천만 원입니다. 12개월로 나누면 월 250만 원 정도네요. 10억 자체는 크지만 손실 없이 돈을 벌기엔 생각보다 작은 돈입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250만 원씩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면 10억을 가진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장에 갑자기 10억이 꽂히면 어떻게 할 건가요? 앞에서 얻은 힌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 250만 원을 받는 월급쟁이의 생활 수준을 넘어가는 순간 재산은 급속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다.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세금, 즉 내가 누리는 모든 곳에 돈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타는 교통수단부터 수도, 가스 등의 인프라, 모든 것이 남들이 낸 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온전히 여러분이 잘나서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존중받습니다. 참고로 세금 많이 내는 부자들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맨날 욕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돈마다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돌아갈 곳 없이 시간이 많은 돈은 급하게 돌아가야 하는 돈보다 투자했을 때 더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줍니다. 시간이 많은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렇지 않은 돈들까지도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에 필요한 돈을 주식에 물타기 하지 말란 이 말입니다.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 첫 번째, 돈을 버는 능력. 두 번째, 돈을 모으는 능력. 세 번째, 돈을 유지하는 능력. 네 번째, 돈을 쓰는 능력. 이 4가지 능력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소홀하면 부자로 오랫동안 살 수 없습니다. 물론 부자가 될 수도 없죠. 돈을 모으는 4가지 습관.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라. 하루 시작부터 활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감사함과 단단함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두 번째, 자고 일어난 다음 이부자리를 잘 정리한다. 이것은 삶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세 번째,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마셔라. 이것은 장점이 많습니다. 네 번째, 일정한 취침과 기상을 해라. 일정함이란 중요한 덕목입니다.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 품이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말고 희생할 각오를 해라. 기록하고 정리해라. 장기 목표를 가져라. 평생 지킬 만한 가치를 찾아라. 모두에게 사랑받는 생각을 버려라.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마지막입니다.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 돈에도 중력이 있습니다. 다만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모으겠다는 간절한 마음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게 모은 돈의 액수가 커질수록 중력이 커집니다. 작은 돈들까지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핵심은 정수가 아닌 배수로 돈이 끌어 모아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부분이죠. 복리를 무시하다니 조금 무식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